예,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최신이 아닌 최선의 제품을 소개하는 알뜰한 쇼핑백 집합테레비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리뷰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죠. 한동안은 제가 여행기도 올리고 제 결혼식 영상도 올리고 신혼여행 영상도 올리고 이런저런 좀 리뷰 컨텐츠보다는 조금 더 여행에 가까운 브이로그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녀석, 음악 및 영상 작업용 조립 데스크탑 PC입니다. 예, 우선은 음악 작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리뷰 콘텐츠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 또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이밍보다는 저는 영상 및 음악 작업용으로 사용을 할 작업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 용도에 조금 더 포커스와 중점을 둔 컴퓨터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건, 저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고 그 맞춰진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이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CPU는 어떻고 그래픽은 어떻고 이런 컴퓨터 부품 간의 이해는 하고 있지만 리뷰를 보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게 컴퓨터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리뷰를 보고서 댓글로서 서로 간에 더 자세하고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서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걸 통해 좀 더 공부가 될 수 있는 통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컴퓨터를 제가 구성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 컴퓨터를 잘 아는 동생에게 견적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 우선은 제가 그 전에 구입을 했던 컴퓨터는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난 컴퓨터예요. 지금 옆에 켜져 있는 이 컴퓨터인데,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한 전자타운에 가서 직접 견적을 의뢰를 하고 제가 그 컴퓨터를 맞추고 이게 집으로 들고 오는 와중에 거기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나로호가 발사된다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낑낑대면서 자동차로 컴퓨터를 들고 왔었거든요. 날짜를 보니까 2013년 1월 30일이더라고요. 나로호가 발사된 날이. 그러니까 2013년 1월 30일 날 구입을 했던 데스크탑이 제 바로 그 전에 쓰던 데스크탑 PC였고요. 사양은 5년 전이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은 생각도 못할 사양들이 좀 있죠. 우선은 운영체제부터 윈도우 7을 쓰고요. 2009년도 버전인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윈도우 7 얼티메이트 K 2009년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구입했던 가게에서 깔아줬던 윈도우를 사용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CPU는 인텔 코어 i5 3570 3.4기가, 3.8기가짜리의 CPU를 썼는데, 그때는 영상은 아니지만 음악을 더 메인으로 뒀던 데스크탑이었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이런 걸 최저로 맞추고 CPU에 최대한 집중을 해달라고 그 사장님께 의뢰를 해서 맞췄던 CPU가 바로 이 CPU였어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견적이 한 7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70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상한선을 두고 맞춘 CPU가 바로 이 CPU였고요. 램은 그 종류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냥 8기가로 맞춰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픽 카드는 가장 최저, 그 당시에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주로 더 게임을 했기 때문에 PC로 게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PC는 오로지 작업용이다 라는 생각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픽은 가장 단가를 낮춰서 최저의 그래픽으로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래픽 카드를 맞췄다가 제 친구가 버리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너 이거 가질래? 그래서 그래 나 그거 쓸게 해서 제가 장착을 했던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 GTS 250 입니다. 고인 같은 그래픽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 넘버링만 보면요. 실제로 지금 데스크탑에도 250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걸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건 당연히 돌릴 수 없었고, 그나마 리그 오브 레전드랑 제가 히오스를 최저 사양 정도로 맞춰서 게임을 했었어요. PC 게임을 어느 정도 하고는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좀 다수의 음악곡 작업도 다 했었고요. 영상 작업도 그 그래픽 카드로 꽤
꽤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지만 게임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은 처음에 500기가로만 맞췄어요. 당시에는 500기가도 꽤 큰 용량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용량은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결국 500기가도 제가 너무 이게 얕잡아 본 용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HDD 1TB를 더 사서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뭐 1TB를 산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맞췄던 컴퓨터가 바로 그전 70만 원대에 맞췄던 작업용 컴퓨터였고요.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굉장히 버벅대고 부팅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우클릭을 누르고 버벅거릴 때부터 컴퓨터가 맛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하면은 이게 거의 한 1, 2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컴퓨터로 사용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 방송, 뭐 카카오TV 이런 식으로 게임 방송도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런 방송류들을 할 때 특히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써야 돼서 그 프로그램들이 CPU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굉장히 방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고충이 있었고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4에 캡처보드를 연결을 해서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돌리고 단순히 PC는 송출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뭐 요즘에는 아마 다 투컴으로 그런 식으로 방송 송출을 할 텐데요. 저는 원컴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연동을 해서 방송 송출을 해서 게임 방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사용을 하는 컴퓨터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솔직히 쓸 수는 있는 정도였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맞춘 이 컴퓨터는 이제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완전 최고사양은 아니겠지만 저도 게임을 하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견적가를 좀 높여서 처음에는 100만 원의 PC로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100만 원대에서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윈도우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OS를 윈도우를 구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1, 20만 원은 쑥 올라가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120만 원대까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정확한 견적가, 제가 이제 구입을 했던 부품의 견적가를 말씀드리면요, 117만 4,160원에 구입을 하게 된 데스크탑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데스크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CPU부터 알아보면요, CPU는 인텔 코어 i7 8세대 8700 커피레이크 벌크 버전으로 샀고요. 쿨러까지 달려있는 벌크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우선은 CPU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CPU가 가장 최상위급 고등군에 속하는 CPU이기 때문에 최상위로 맞춰놔야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CPU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심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CPU를 제가 다나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굉장히 가격대가 거의 한 40만 원 초반대, 4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가격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다가 정품 CPU와 벌크 CPU가 있는데 벌크가 거의 한 심할 때는 8, 9만 원 정도 이상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고 알아봤더니 벌크라는 제품이 이제 정품 박스가 아닌 정식 제품이긴 하지만 포장 박스만 없이 오는, 그리고 AS가 조금 힘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이게 AS를 받지 않고 이거를 사야 될까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적가가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예전에도 솔직히 컴퓨터의 CPU나 이런 쪽에서 AS를 받을 일이 솔직히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더 싼 벌크를 구입을 했고요. 많은 평들을 보니까 쿨러가 달려있는 벌크가 아무래도 조금 더 CPU의 과부하라든가 과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쿨러가 달린 벌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텔 코어 i7 8세대 8700 커피레이크 벌크 플러스 쿨러 제품을 35만 5,610원, 이건 현금가 기준이고요. 카드가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메인보드는 아무래도 이 CPU,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과 다 호환이 되는 아주 안정적인 보드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메인보드는요, 아수스 프라임 B360M K 아이보라, 이 메인보드입니다.
10만 430원 네, 견적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모리, 램이 있겠죠? 램은 역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DDR4 8기가 PC4 19200 정품으로 총 2개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16기가로 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램은 하나당 92,740원, 2개이기 때문에 185,480원의 견적으로 맞췄고요. 최상급의 그래픽카드가 아닌 그냥 적당한 그래픽카드를 구성을 했는데 갤럭시 지포스 GTX 1050 OCD5 2GB짜리 그래픽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1050이라서 뭐 그렇게 높은 등급에 있는 그래픽카드는 아니고 뭐 960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설명을 했던 한성 노트북 보스몬스터에서도 GTX 1050을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인데도 그걸로 제가 하는 게임들을 돌려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잘 돌아가고 절대 버벅거리는 게 없더라고요. 뭐 그거는 4기가고 이건 2기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CPU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받쳐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그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력은 75W짜리, 가격이 173,6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 다음은 하드 용량인데요. 우선은 그전 컴퓨터 때는 SSD가 워낙 비싸기도 했고 솔직히 용량이 너무 적어서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HDD로 했었는데 뭐 좀 늦은 입문이긴 했지만 역시나 저도 SSD를 넣었는데요. 처음엔 120기가 삼성 SSD를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비싸기도 해서 조금 더 용량에 투자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SN코어 클레브 네오 N600 M.2 2280 240기가짜리로 구성을 했고요. 74,200원짜리 한 개를 장착을 해뒀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예전에는 삼성으로 넘어가면 이게 한 120기가 정도쯤 해야 맞출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거는 솔직히 사용을 하면서 큰 문제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그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용량을 조금 더 높이고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250기가의 SSD를 장착을 하자라고 해서 이 SSD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원래 많은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래도 안정되고 조금 더 저렴한 케이스가 없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3RCS J400 블랙 강화 유리 제품으로 43,000원짜리 이 3RCS 맞나요? 발음이 3RCS J400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LED가 들어왔던 것도 봤었는데 앞에 여기 상중하로 동그랗게 불이 3개가 들어오고요. 옆에도 LED가 딱 이쁘게 들어와서 굉장히 이쁘고 좋은 제품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케이스야 뭐 잘 담기고 이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옆에 강화 유리고요. 예, 그리고 파워는 원래 제가 컴퓨터에 파워에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컴퓨터에 마스터 키보드라고 하는 건반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조금 더 연결을 하는 주변 기기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정한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하위 그레이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600W짜리의 파워로 구성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춘 500W짜리 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파워는 슈퍼플라워 SF500R CBA 노바 80 플러스라는 파워고요. 가격은 44,000원 짜리입니다. 그 하나를 여기에 장착을 했고요. 이 케이스 이 밑부분에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워가. 예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 파워가 굉장히 좀 불안해서 꽂혀있는 파워 커넥터 케이블을 조금만 딱 건드리기만 해도 따닥 하면서 컴퓨터가 꺼지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컴퓨터였었는데 이 제품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역시나 윈도우 10 홈 버전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솔직히 OEM 윈도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정품을 하나 사두는 게 윈도우 개발은 윈도우 10까지만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윈도우 10은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평생 소장하는데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정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가격은 156,140원 네, 저는 구입을 했고요. 제가 직접 조립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르고 좀 정신이 너무 없었어서 컴퓨터 기본 조립과 1년 전국 무상 방문 출장 AS 한 대분을 추가를 해서 25,000원을 더 추가가 되어서 총 견적가가 1,174,160원 현금가 기준이고요. 이거를 카드로 한다면 111만 96,200원에서 거의 한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한 J400 케이스고요. LED는 아직 안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LED도 켜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닦아서 유리가 더럽네요. 우선 전면 포트를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USB 3.0, 그 USB 2.0 헤드폰과 마이크 잭, USB 전면 포트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열이 빠지는 송풍구가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위를 이렇게 열면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석으로 구성이 돼서 탁 넣으면 이렇게 탁 달라붙는 송풍구가 위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후면인데요. 키보드를 시켜주는 쿨러가 따로 있고요. 예전 구형 마우스 키보드를 꼽는 포트도 있고요. 이거는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카드인 것 같은데 거기에 꼽는 DVI 포트와 RG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USB 색깔이 조금 다른 이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USB 3.1 포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 포트는 USB 3.0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여기에 램 포트 그리고 USB 2.0 포트가 또 2개가 있고 라인 인, 라인 아웃 헤드폰 단자죠. 그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GTX 105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DVI-D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고 또 디스플레이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들을 꽂으면 되고 저는 듀얼을 쓰기 때문에 2개 HDMI와 DVD-I를 동시에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파워 그 500W짜리 파워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제 거는 이 본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본체 밑에 있어서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파워 케이블이 밑에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라인들 간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파워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코드와 직관적으로 가까이 위치해서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파워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본체 내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보시면 쿨러가 총 3대의 쿨러가 이렇게 앞에 위치를 해서 컴퓨터에 열을 식혀주고요. 안에 보시면 생각보다 단촐하게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 컴퓨터 같았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했는데 이 뒤로 보시면 케이블들이 다 뒤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쿨러가 있고요. 그 이 옆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삼성전자 8기가짜리 램 2개가 램 슬롯이 2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게 240기가짜리 SSD가 이렇게 메인보드에 직접 박혀 있고요. 밑에 있는 이게 바로 GTX 1050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걸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HDD 1TB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1TB HDD는 따로 뽑아서 이 컴퓨터에다가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는 이 뒷면으로 보시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이렇게 뭐 데스크탑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사양 그리고 제가 그전에 썼던 컴퓨터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걸 맞췄었고 이 PC 또한 어떻게 맞췄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및 음악 작업용 그리고 보조 게이밍용 데스크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맞췄다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사양은 이렇다 라는 후기 정도로도 나중에 리뷰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리뷰로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맞춘 이 컴퓨터의 자세한 견적과 사양은 제가 밑에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그걸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GP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